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금융위기에 부자된 사람들. 지식 퀸에서는 금융위기 완벽 대비 매뉴얼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은 금융위기에 부자된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어서 힘들고 직원들은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심초사가 되죠. 하지만 가장 힘든 분들은 아마도 영세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단순 육체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위기가 모두에게 독이 되느냐? 조심스럽지만 금융위기를 통해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자본가와 다른 하나는 금융자본가입니다. 산업자본가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이익과 함께 갑니다. 경제가 호황이면 기업도 돈을 잘 벌고 일반인들의 생활도 나아집니다. 경제가 불황이면 기업도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고용도 줄고 따라서 일반인들의 생활도 나빠지죠. 기업과 일반 대중은 단단하게 연결된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금융자본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융자본가들은 경제가 호황이어도 돈을 벌고 위기에는 더 큰 돈을 법니다.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위기,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작은 위기를 통해 저렴해진 자산을 사들여서 더 몸집을 키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의 삶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장기 디플레이입니다. 주기적인 금융위기, 자산가치의 출렁임은 오히려 돈 벌 기회죠. 그래서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금융자본의 무차별적인 활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금융자본가는 정치권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의 도입을 막습니다. 여기서 금융자본가란 선진국의 금융자본을 말합니다.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주기적으로 금융위기에 시달릴 때가 이들에게는 대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본가들이 오늘의 주제인 금융위기에 부자된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통 사람들이 금융위기에서 돈을 벌려면 바로 이 금융자본가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돈을 쥐고 있다가 자산이 저렴해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산을 사야 합니다. 당장 올해 금융위기가 온다면 사람들은 패닉할 것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고 강남 부동산이 급매로 나와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불안하니까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관심을 아예 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금융자본가들은 경제에는 항상 사이클이 있고 비정상은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해졌을 때를 기다려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죠. 결국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을 때, 희망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도 시세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토막이 난다는 건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는 급매를 말하는데요. 그런 급매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주 들려서 급매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산시장의 사이클을 믿는 분들이고요. 다 알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가 오면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라는 영상에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을 준비하라 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있어도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를 노려서 2배에서 3배의 차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번에 또 주가가 출렁거릴 때 침착하게 주식을 매수할 발판과 노하우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자 중에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고 1년에 딱 한두 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만 노려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증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고객 중 일부가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아본 후에 얼마나 빠져서 연중 최저치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다시 회복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원하는 만큼 빠지면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죠. 그리고 지수가 오르면 또 미련 없이 다 팝니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하면 이런 분들은 더 큰 돈을 벌겠죠. 안정적인 소득은 있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전까지는 엄두도 못 냈던 알짜 주택을 사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있다면, 돈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금융위기는 자신의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융위기가 오기를 기다리느라 계속 무주택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가 무주택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이 있다면 말이죠. 만약에 집이 이미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이 있어도 보통은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더 나은 동네, 더 나은 집으로의 갈아타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 집을 팔아야 하겠죠. 집도 팔리지 않았는데 더 비싼 집을 덜컥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면 내 집도 팔리지 않을 것이니 팔려면 나도 금매로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지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부동산이 반토막이 난다면 내 집을 반값에 팔고 더 비싼 집을 반값에 산다면 나한테는 더 이익이 아닐까요? 물론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 내 집이 우선 팔려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므로 결심이 섰다면 행동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와서 금융위기에 돈을 번 두 명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정확하게 98년에 송파구의 소형 아파트, 지금은 재건축되는 미성 아파트를 샀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팍팍 떨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의 부모님은 이제 집을 살 때가 왔다면서 A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의 금매를 9천만 원에 사주었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강남에 거주하신 분들인데 주변 부동산 시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녀에게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만큼 부모가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자녀들이 첫 발을 잘 내딛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꼭 돈을 직접 주어서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무형 자산입니다. 만약에 A의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집을 사주지 못했더라도 A에게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하고 아주 작게라도 투자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은 곧 미래의 돈입니다. A는 그 후에 딱 2번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후로는 A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7년의 경험으로 A는 강남 집값은 결국에는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나쁠 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 가격을 깎을 수 있을 때만 골라서 더 좋은 지역,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보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금매가 나올 때만 노려서 샀으니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B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좀 많은 분이신데 97년도에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융위기 때문에 반값으로 내놔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당장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지역이었던 분당의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가격이 올라서 분당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30평대를 살 수 없었습니다.
B의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30평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B는 더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강남의 30평대 전세로 가는 대신에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위례신도시가 분양되자 망설이지 않고 청약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라서 경쟁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완공되자 B는 그동안 엄청나게 오른 강남 소형 아파트를 팔고 대출 없이 위례신도시 대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B가 움직인 타이밍입니다. B는 A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남들이 매매나 분양에 관심이 없을 때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위기에 일반인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금융위기에 부자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